안녕하세요. 제주튜브 제두입니다. 오늘 이제 서교공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서교공 시험 대비할 겸 그리고 법령 같은 거 NCS에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법령 관련해서 어떻게 읽는지 기초적인 것들 그냥 뭐 한글인데 읽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고 보시는 거랑 모르고 보시는 거랑 많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알고 그러니까 좀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일단 서교공 시험 대비 겸 법령 읽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법령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하고 령이에요. 법은 뭐냐면 법률이고요. 령은 시행령 또는 뭐 시행규칙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률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서 정한 거예요. 정한 게 법률이고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국회에서 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회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걸. 그래서 일부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부분들은 뭐 니네가 알아서 정해 하고 행정부에 맡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행령이라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을 얘기해요. 대통령령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시행령이고 뭐 총리령으로 나오는 건 보통 총리령 부령 이라고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얘기해서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법령이라고 하면 이 시행규칙까지를 얘기를 해요. 원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 논의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서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 국회에서 정한 법 플러스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데서 나올 거다 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서울교통사 채용 공고를 보면 채용 공고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저걸 썼어요. 그죠? 법령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 뭐 시행령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할 거다. 그죠? 그 얘기를 썼어요.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일단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NCS 80문항 이거 작년이랑 똑같죠. 그리고 90분 문제 90분 이거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NCS 영역에 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이 쭉 있는 NCS 직업기초 능력 있잖아요. NCS 직업기초 능력 제발 이거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좀 설명을 더 하자면 모듈형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그 모듈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듈형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NCS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홍이래 홈페이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셔서 NCS에서 뭘 원하는가 뭐 의사소통 능력에서 뭘 한다 여기 다 써있어요. 수리 능력 뭐 어떤 게 있고 써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 있는 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거기서만 나오지도 않고 그 이후의 것들도 유사하게 나온 게 있는데 일단 거기 있는 건 기초예요. 거기 있는 건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NCS를 본다 모듈형을 본다라는 건 거기 있는 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것들 유사한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얘들을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외운 거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1분에 한 문제 이게 지금 1분에 한 문제고 뭐 마킹 시간 생각하면 한 문제에 1분 조금 넘어가도 된다 이 정도인데 그쵸? 근데 그래도 솔직히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암기한 건 딱 보면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하더라도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이번 필기시험
온라인 채용 공고문 보면 철도 안전 법령하고 앤드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 안전법령이 뭔지, 4차 산업혁명이 뭐 나온다는 얘기인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영상들, 이제 시리즈 영상들 계속 보시면 설명할 건데, 이 철도 안전법령 나온다고 왜 썼냐면 작년에 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 시험에서 그 철도 안전법령이 막 나왔거든요. 미친 듯이 막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지문량이 길어요.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요번에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시중에 풀린 뭐 문제집들 보면 그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이제 내긴 냈더라고요. 냈는데 그 양이 너무 짧고 준비가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아예 이제 대놓고 써놨는데 작년에는 뭐 안 써놨다고 하지만 그죠?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철도안전법령 낸다고 아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취지. 그리고 뭐 법지문들이 NCS에서 가끔 나오는데 뭐 의사소통이나 뭐 언어 영역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그 법지문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초적인 부분들 설명하고자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이제 법령 얘기했던 거에서요. 자, 법령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자, 요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요건 효과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3번 덩어리를 봐야 한다. 우리가 이거 뭐 법령을 읽을 때요,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건 효과 그리고 다만,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항들 그리고 덩어리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이제 저희가 법령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 푸는데도 충분히 이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법령이라는 건 대부분 요건절과 효과절로 이제 구분이 돼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에 8조에 뭐 8조 1항입니다. 1항에 철도 운영자 등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철도 운영자 등은 해서 뭐뭐뭐뭐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 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8조 철도안전법 8조 1항입니다. 이 조항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를 하면 요건이라는 건 그러면 지금 주어가 이거잖아요. 철도 운영자 등은 있잖아요. 그럼 이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한 얘기가 앞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운영자 포함해서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등은, 그죠? 철도 운영자 등은 요거는 이제 그 법에 아마 써 있을 거고 누군지. 그러고 나서 요건이 뭐냐면 뭐뭐 하거나, 지금 여기 이 법에서 8조 1항에 보면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자, 운영이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7조에 따라 승인받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의무인 거죠. 뭐 하여야 한다. 이게 효과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어떤 법률을 보면 법률의 뭐 시행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앞에 이제 요건이 하나 나오고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해.
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법체가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칙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고 뭐 if 된 절로 돼 있는 뭐뭐가 충돌 이렇게 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아마 철도 안전법에도 뭐 계획 부분이 좀 있긴 있어서 이런 행정계획 부분에서는 그런 걸 좀 쓰긴 하거든요. 어떻게 되면 나중에 뭐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법령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법률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춰지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8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얘 등이면 얘 등이고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이게 해당이 되면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제7조에 따라서 이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이 효과는 지금 의무가 부과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라서 보셔야 된다. 어디까지 요건이고 어디가 효과인지.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 효과가 발생하는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 주어 체크해야 되죠. 주어 봤죠? 그리고 권하니까 요거나 요거면 우리 5월 아시잖아요. 5월 같은 경우에 얘에 해당하거나 얘에 해당하면 아니면 둘 다 해당하거나 그러면 이게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충족이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효과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법정은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으시다 보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 아까 요건 효과에 대한 부분 또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드릴 텐데 문제랑 관련해서요.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다만이에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뒤에 다만 이런 게 나옵니다. 다만 나오고 다만 쉼표가 나오죠. 다만 쉼표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뭐 예외적인 규정을 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뭐는 아니다. 아니 한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뭐 해야 한다. 다만 뭐는 아니한다. 아니하여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해야 한다 의무가 있는데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다만 뭐 아니한다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러면 이런 건 꼭 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는 아니 된다, 아니 한다,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또 붙으면 뭐일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들이 붙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이거 호라 그러거든요. 그 호들이 계속 붙어요 밑에. 그래서 이런 다만의 경우에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다만의 경우에 제 구조가 있어요. 구조 1항에 보시면 철도안전법 구조 1항 보시면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 운영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항 돼 있고 쭉 하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 지금 이제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대통령 아니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는 뭐 어쩌고 해갖고 뭐 업무 제한이나 정지 명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승인 취소라는 지금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할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네요. 1호에는 거짓이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자, 이 구문을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다만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그쵸?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 풀 때는 다만에 신경 써서 동그라미 쳐야 돼요. 다만이 어디 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밑에 각호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봐. 1, 2, 3, 4 붙어 있는 네, 죄송합니다. 1, 2, 3, 4 붙어 있는 애들 바로 위에 다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구문 같은 경우 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에 붙어 있는 건 뭐였죠? 1호의 경우에는 하라고요, 무조건. 의무예요. 1호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한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법령을 어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위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2호, 3호, 4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해당한 경우에는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 좀 경미해서 굳이 그 뭐 제한이나 정지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무조건 취소인 거죠. 다른 애들은 뭐 제한까지만 하고 정지를 안 해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호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 체크하기 위해서 다만을 체크를 하고요. 또 이제 문제풀이 방법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거의 지문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 법령 지문들은 아까 얘기했던 요건 효과랑 여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그 계속 나와요.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이제 요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법이라도 거기를 좀 신경을 써서 봐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덩어리입니다. 법을 읽으실 때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 일단 그 구조 아까 잠깐 봤는데 구조이랑 구조의 2라고 돼 있는 애가 있거든요. 구조의 2, 과징금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보통 조항하고 옆에 타이틀이 붙어요. 그래서 과징금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구조의 2, 제 구조의 2, 구조 2 과징금에서 1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 뭐 쉽대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텐데 주어 항상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철도안전법은 거의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그 공사의 사장이 되겠죠. 시행령의 시행 규칙에서는. 그럼 뭐 저희가 준비하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서울시장이 될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관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애들은 항상 비슷하다고요.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이 철도안전법이라는 거는 서울교통공사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코레일이나 뭐 부산교통공사나 어쨌든 이런 관련된 철도와 관련된 모든 그 회사들한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의 그 가장 주요하게, 그러니까 주무부처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다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권한들을. 이런 부분들은 니네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주는 건데, 자, 요거 계속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9조 1항에 따라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하여, 철도 운영자 등에 해당하는 것, 지금 저희가 보는 석유공 사장도 철도 운영자 등에 해당하겠죠. 네. 에 대해서 자,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가름하여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되게 길어요. 그죠? 지금 발음하기도 힘드네. 그죠? 자, 원래 아까 봤던 게 저희 그거였잖아요. 구조 1항에서 뭐 승인을 취소하거나 뭐 정지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금 뭐 자격 제한해버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 제한이나 정지가 이걸 명하려면 얘가 얘한테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철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럼 시민들이나 뭐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건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불편을 주거나 공익해요. 는 경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지를 때렸어. 근데 지하철이 안 다녀. 그래서 얘 잘못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잘못했어요. 사장이 뭐 승인을 거짓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취소가 됐어, 운영권이. 근데 그래서 이게 운영권 취소가 돼서 공익을 해야 하거나 제한이나 정지가 됐어요. 그죠? 취소가 돼서. 그럼 갑자기 지하철 못 다니잖아요. 얘 지금 불법한 애들이니까, 운영하면 안 되는 애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못 다니니까 갑자기 멈춰. 그럼 다음날 출근은 사람들이 다 출근해야 되는, 퇴근하고 이동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게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사실상. 그죠?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 제한이나 정지 가름해서 3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조문은. 근데 이거를 쭉 보시면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 솔직히 뭐 제가 처음 보는 법을 이해를 하면서 본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요건효과 정도만 잘라주시고 그 앞에 덩어리를 보시는 거예요. 덩어리 얘기하는 거는 따라서 뭐 정지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불법을 행위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뒤에 뭐 과징금 부과하는구나. 문제도 똑같이 이거 복붙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면 뭐 명하는 경우로서, 그래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뭐 그런 경우, 뭐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낼 수 없다, 뭐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길어요. 긴데 허망하죠, 마지막에. 그죠?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40억 이하의 과징금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꾼단 말이에요. 문제를 보통 내는 경우에. 그럼 우리는 다른 데 현혹될 필요가 없이 이 주어랑 이런 데 맞으면 사실 그 부분만 찾아서 보면 된단 말이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죠. 이런 덩어리는 다 똑같아요. 요게 바뀔 거예요. 바뀌는 부분들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 바뀌는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서 보고, 그렇지 않고 바꾸는 경우는 진짜 쓰레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힘든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덩어리를 보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똑같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선지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걸 덩어리로 읽어야 된다. 우리 영어 구문 볼 때 이렇게 덩어리로 잘라보잖아요. 영어 공부하시면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어 구문들 읽듯이 잘라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이게 뭔지 정확히 해석이 안 된다면 그 정확히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상 문제 푸는 데는. 그래서 그렇게 덩어리로 보셔야 문제 풀기가 편하다. 길게 법정에 넣어두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 아주 기초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법조문을 보려고 그러면요, 검색을 하시면 .go.kr 따따따.로.go.kr이라는 데에 갈 수 있어요. 여기가 뭐냐, 국가 법령정보센터 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거죠.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어서 어플을 까셔서 핸드폰에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플 까셔서 보는 거 좀 추천드리고, 대부분 뭐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를 어플 깔아서 봐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검색해가지고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쓰시면 철도안전법 좀 더 빨리 볼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뭐 그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법령 체계도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서 지금 철도안전법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물론 이제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소개는 하겠지만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법조문을 볼 때 1조, 제2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 옆에 있는 이 1이라고 돼 있는 애가 있어요. 동그라미 1, 그죠? 얘를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요. 1항, 뭐 2항, 3항, 4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항 밑에 있는 1, 2, 3, 4 이렇게 세로로 쓴 애가 있거든요. 걔를 우리가 호라고 불러요. 그럼 저희가 이제 법령을 읽다 보면 다음 각 호에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 항에 속해 있는 요 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항호가 되어 있는데, 조항호,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항호가 좀 익숙해지셔야 조문 읽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구나, 몇 조 몇 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몇 조 몇 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 항에서 무슨 각호가 뭔지, 호 밑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막 가, 나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네. 얘를 우리가 목이라고 불러요. 목. 그죠? 조항호 목인데, 그러면 호 밑에는 다음 각 목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조문들 보면 각 목에서, 가목에서, 나목에서, 뭐 가목의 것들은 뭐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보통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다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만약 이게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뭐 별표 같은 걸 붙여요. 그래서 별표라 해서 뒤에 이제 뭐 따로 별표 1, 별표 2 해서 막 이렇게 또 시행령 같은데 시행규칙 많이 붙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들을 이렇게 붙여놔요. 표로 해서. 그런 것들도 똑같이 뭐 조, 항, 호, 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가 뭔지, 항이 뭔지, 호가 뭔지, 목이 뭔지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제가 아까 썼던 이런 것들이 이거 조를 나타내는 약어 같은 거고요. 1항, 1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저희 뭐 공부할 때 그냥 쓰는 약자 같은 건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런 체계를 조금 아시면 이 법령 체계도 눌러서 보시면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다. 이건 좀 기본적인 거니까, 법조문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법조문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이거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